자, 파토로 이어서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과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조합으로 금요일 원전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지겨워라 원전. 뭐 새로울 건 없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얘기가 또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을 밀어준다 이렇게 타이틀이 지금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대한민국 원전을 밀어주나? 아니면 원전은 미는데 대한민국은 글쎄요라고 할까? 사실은 모르죠. 근데 이제 모호하게만 저 산업이 엄청나게 커질 거고 우리는 분명히 거기서 하나의 포지션을 차지할 거고 수익을 낼 거고 우리가 지입하는 기술력이 뛰어날 거야 라는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건지 아니면 리얼한 것들이 있는지 좀 봅시다. 이제 뭐 미국과 연관되어 있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자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을 더 밀어줄 겁니다. 네. 거기서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게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와 연관되어 있는 게 보통은 이제 BHI라든지 혹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의 수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기대감은 먼저 앞서서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찍히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한 차례 상반기에 올랐던 상황들 그리고 이제 지금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에 우리 기술이라든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름들이 조금씩은 나와지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원전 같은 경우가 테마보다는 이제 하나의 군집성을 이루면서 함께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원전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뭐 IRA 쪽에 대한 노이즈가 약간 끼어 있긴 하지만 이제 미국 쪽에서 해상 풍력을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전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었을 때 완전적인 전력에 대한 내용들이 더욱더 부각되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산업적인 기대감 확실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쪽에서는 이제 물론 트럼프가 자국 기업을 조금 더 밀어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꼭 미국만 쓰라는 법은 없거든요. 우리나라만큼 기술이라든지 혹은 가격에 대한 경쟁력에 있어서 위에 있는 나라가 과연 몇 개가 있을까? 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함께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 제2의 방산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대감은 크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올라타는 말에 그래도 올라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천 기술은 상당히 그쪽들 국가, 미국, 주변 많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됐던 원전이 됐던, 기술은 그쪽이 많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행하는 행동력, 그게 우리가 강하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되고, 뭐 최근에 조선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설계 기술은 미국이 최첨단을 다 가지고 있지만, 파운드리, 제조하는 기술은 대만의 뭐 TSMC가 월등히 앞서듯이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원전은? 네, 이거는 내가 원전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전에 대해서는 한 7분 응선은 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갭상승한 다음에 음봉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실적 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그냥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우리가 알만한 원전 중소형 부품 관련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원전을 가치 위주로 성장주로 접근하시는 분들 아직 안 계시더라고요. 일단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한 2026년이나 2017년쯤에는 실적 반영 여부를 체크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원전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 한 화수까지는 매매를 마무리하실 분들은 접근을 해도 된다. 근데 나는 뭐 원전을 이제 사가지고 한 2주나 한 달 정도 보유할 거다라고 하셨을 때 일단은 대선 이후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저도 앵커님의 의문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이 어떤 원전을 이제 행정명령 서명했으니까 미국 내에 원전을 지을 건데 그 수주를 우리나라를 줄 것인가? 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워낙 강하게 있기 때문에 주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연결선이 있는 것은 앞에서 김신 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랑 이제 BHI 정도죠.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혹시라도 원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거나 혹은 한국전력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에다가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짧은 30분부터 공부를 했을 때는 윤곽은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는 너무 바닥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수급이 좋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공략해 볼 만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저는 많은 분들께 선택지를 골고루 드리는데 저라면 일단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도 좋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종목을 제외한 우리가 알만한 뭐 우리 기술이라든가 그다음 제가 뒤에서 탑픽으로 말씀드릴 뭐 우진 머시기라 이런 종목들도 왜 나 말해버렸네요. 외국인과 기업의 수급이 기업을 들어오기 때문에 얘기하세요. 그냥 우진 우진엔텍 오늘 탑픽으로 말씀드릴 건데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우진엔텍의 그 매력도가 손현우 팀장이 보시기에는 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시가총액이 적당하고 그다음 네.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총이 작다. 네, 그래서 제가 보면 만약에 지금 원전이 원전 강세 아닌데 이제 막 원전 강세 붙은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랑 이제 뭐 BHI 이런 쪽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앵커님께서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전 관련 이야기 좀 많이 나왔다. 그다음에 저 역시도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2주 전에 행정명령을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명령이 발표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나온 건데 외국인과 기관이 뭐 두산 에너피티 같은 게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알만한 이 원전의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형주들에도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뭐 이동평균선 위에서 상승을 시작하면서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매매가 가능하다. 근데 지금 이렇게 수급이 좋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리면은 해당 종목들이 그래도 일간 변동성이 뭐 1%, 2% 나온 게 아니고 뭐 6%, 7% 나왔으니까 시세는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요 재료가 소멸될 수 있는 대선이 이제 일주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나는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데로 가신 분들은 대선 이후에 보셔도 무방할 것 같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진엔텍은 뭐 사업 내용을 보면은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계측 제어 설비 정비 전문 기업. 뭘까? 참 정비를 이게 정비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 네. 거기에 들어가는 뭐 소모품, 기자재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조금 알고 싶긴 한데. 근데 그 확실하게 네. 제가 만약에 반도체처럼 실적이 막 나오면은 뭐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그다음에 뭐 SK하이닉스에 뭐 HB 장비를 갖다 주는 그 명확하게 투자 포인트를 정할 텐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원전을 좀 매매 관점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아예 이 종목을 접근하지 못할 정도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실적이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던가 뭐 실적이 나온 이력이 없다던가 그러면 소개를 못 드리겠지만 나는 정말 손 팀장 너가 원전 관련주라고 해당할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밖에 소개를 못 드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원전 관련 섹터를 약간 매매 관점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중소형주 중에서 우리 기술은 이미 시세가 나와버렸고 네. 그럼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은 이제 투자 인사이트가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설계를 담당하는 한전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우라늄을 유통하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뭐 한전 KPS 이렇게 투자 인사이트를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적이 작년 하반기에 다소 주춤했지만 상반기엔 잘 나왔고 그다음에 원전이 이제 완전된 제품은 뭐 두산 에너비티가 갖다 주고 뭐 운용은 한국전력이 한다고 했을 때 부품은 우진이고 그럼 그 갖다 준 부품을 정비에 보수하는 것은 누구냐? 우진엔텍이고 작년에 2024년 상반기쯤에 SMR을 연구 개발해가지고 표준 설계를 2027년에 만들어서 2028년에 이제 시제품을 내놓겠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의 오차가 있냐 없냐는 저는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나마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는 SMR 했을 때는 우진엔텍이 가장 좀 근접하게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대형 원전에 따라서 그다음에 지형의 협소 때문에 SMR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 아랫단에 성장성 있는 종목은 우진엔텍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외국인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매매 관점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진엔텍. 하여튼 시가총액이 2천억이 좀 안 되고 뭐 그러네요. 이익은 뭐 까먹는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이는 안 나고. 작년에 실적 퍼포먼스 나왔다고 이제 유명했던 BHI, 우리기술, 우진엔텍 이렇게 탑3가 있었습니다. 김진 팀장은 BHI. 네, 이제
이제 항상 원전했을 때 대장으로 움직이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작년 하반기부터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가장 큰 포인트는 수주와 실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원전 관련했을 때 그래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수주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HRSG라고 해서 복합 화력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LNG 발전소를 돌리면 나오는 가스를 또 재활용해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왜 좋냐라고 보면은 수주를 받고 공사 시간이 좀 다른 인프라 대비했을 때 짧아서 실적으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수주를 받게 되었을 때, 이제 혹은 하반기 혹은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올 수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부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역대급 수주를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럼 올해 상반기의 수주 내용들은 어떠한가를 잘 살펴보시면 수주 굉장히 잘 받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수주를 보게 되었을 때도 1조 5천억 정도 이미 받은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수주 잔고가? 수주 잔고가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보글이라든지 이런 원전 쪽에 납품을 한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보조기기이긴 합니다. 네. 보조기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쪽에 어느 정도 납품을 했다라는 이력들도 함께 있어서 미국 쪽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일러 회사네요, 보일러 회사. 근데 이제 뭐 두 번 타는 보일러?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뭐 발전소의 보일러 공급업체다. 네, 시가총액은 작지 않아요. 1조 1천억짜리인데. 뭐 그죠? 1조이긴 한데 다만 이제 실적과 수주로 인해서 움직였던 부분들인 만큼 그래도 기대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원전 이슈에 두 분의 또 기업이 우진엔텍과 BHI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주제가 뭔지 한번 들어볼까요? 김유정 아나운서 다시 연결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원전과 함께 상승하고 있는 건설주에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원전 관련 정책 기대감과 함께 부동산 정책 기대감이 함께 들어오면서 원전과 함께 그 상승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게 건설주입니다. 그 종목들 하나 보시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서울시 재개발의 대장주로 꼽히면서 동시에 원전 시공까지 함께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내용이 함께 부각되면서 8.96%, 9% 넘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최근 다양한 이슈로 함께 상승하고 있죠. 또 그중에 상승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글로벌 SMR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 투자와 MOU 협력 기대감 속에서 차세대 원전이 부각될 때 핵심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치해 있는 DLENC와 GS건설 역시 원전 시공 경험이 있는 건설사들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공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함께 원전 건설의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7.9%, 5.89%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전 기대감도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 기대감까지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최근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들어오면서 16주 연속 부동산의 상승세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목동의 4단지와 10단지가 서울시에서 심의를 완료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기대, 이 경기 부양 기대, 그리고 원전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멘텀 가져가고 있는 게 건설주인데요. 오랜만에 상승을 켜고 있는 건설주, 과연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오늘 그 탑픽과 종목까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건설주 사실 많이 소외됐고 관심도 없던 분야이긴 하지만 시세는 스물스물 올라왔고 이게 사실 건설주의 가장 큰 잠재되는 리스크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잠재 리스크라는 거는 규모가 얼마인지, 부실 규모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이 개요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 부실 규모는 대충 파악이 됐어요. 금융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 조정, 부실 구조 조정에 대한 이 개요도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주가 다시 한번 부흥하나? 거기에 이제 뭐 재건축, 또 뭐 경기 아까 또 나왔는데, 자, 또 아파트 공화국, 콘크리트 공화국. 네, 우선 저는 이 건설주의 강세가 원전이 한 70% 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어야 되니까. 네, 저 역시도 이제 뉴스를 읽어보고 있는데 뭐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건설주들의 PF 리스크는 언제 터질 것이다 모릅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건설 섹터를 커버를 해주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신 리포트를 봤을 때 이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면서 아파트를 공급을 할 거고 그에 따라 추경도 진행이 되면서 이제 또 정부 정책 수혜주로 강세를 입을 거다. 근데 이제 뭐 어떤 지금 경제 방송이지만 정치 방송이 아닌데 내용을 들어보면은 부동산을 짓는 것은 중요한데 요즘 아파트를 지으면 약간 좀 공실이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투자를 할 때도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드렸었습니다. 건설주를 투자할 거면 차라리 시가총액이 큰 대형사 위주로 해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조업을 다녔을 때 이제 관리소장님들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보통 부동산 경기 파악하려고 그런 분들께 전화를 좀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원래 이제 공사 뭐 어떤 타일 공사 해주고 했던 그런 중소기업들 중에서 부도난 기업들이 꽤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영세한 기업들도 네, 많고, 이제 영세한 하도급이 기업들은 많고, 뭐 하도급도 구조가 뭐 많이 굉장히 했는데 복잡하죠. 네, 근데 다행히도 지금 뭐 우리가 알만한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나 H현대산업개발 이런 기업들이 안전하다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런 네임드 기업들은 정말 그런 악조건이 왔을 때 약간 산업은행이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안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제 앵커님 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역시도 건설을 커버를 안 하는 사람이고 저 역시도 반도체랑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뉴스만 봅니다. 근데 리포트를 봤을 때 아직은 뭐 여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뭐 정말 PF가 터질 수 있는 것은 리스크 요인은 맞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이제 봐왔고요. 네. 근데 건설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수주 잔고가 뭐 현대건설 같은 게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현대건설이랑 그다음에 아니면 뭐 삼성 E&I나 뭐 아니면 뭐 H현대산업개발 이런 원전 관련 모멘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 수익률도 퍼 기준으로 10이 안 되고 흑자 기업이고 퍼가 10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PBR이 0.4, 0.6, 0.7이기 때문에 물론 그 기업들이 도산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는 더 수익을 보는 관점인데 오히려 그 기업들이 도산하려고 경영을 하진 않으니까 저는 건설주 같은 경우는 PF 리스크가 있냐 없냐로 했을 때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원전이고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매수에 임해봐야 되는데 매수를 하실 때는 적어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 PF 리스크에서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게 선정한 좋을 게 것 같다. 있어요, 건설주 중에서? 탑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얘기해줘요. 공개합니다. 뭔데요? DLENC라고 DLENC? 네. 대림이죠? 대림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DL 건설이 있고 대림 산업이 이제 DLENC 왔는데 대림 건설 같은 게 확실하게 빌라랑 아파트를 짓는 쪽이고 DLENC는 플랜트나 이런 건설 플랜트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네. 저는 내부 정보는 모릅니다. 뭐 이제 그 기업들이 자기들 PF 리스크 얼마 있고 뭐 레버리지 몇 배다 이런 거 안 알려주니까 그냥 저는 재무제표만 받고 그다음 퍼가 낮으면서도 건설주 고르기 힘들었던 게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 E&I라든가 뭐 GS건설,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퍼가 뭐 7, 8 정도인데 12개월 선행퍼가 5, 6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 PBR이 0.4, 0.7이기 때문에 저는 이 4개에서 5개 종목들을 다 줄 세운 다음에 상대 비교를 했어요. 어느 종목이 퍼가 낮냐, PBR이 낮냐, 기술적 위치는 괜찮냐, 뭐 그렇다고 해서 거래대금이 완전히 부족하거나 외국인과 기관이 뭐 외면하고 있냐 그런 걸 다 종합을 했을 때 저는 뭐 수익을 잘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잘 나가는 종목들 많겠지만 나는 좀 안전하게 접근하면서 PF 리스크가 적으면서도 이 기업이 그 미국의 원전 기업의 지분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 아예 원전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원전 지분 사업을 통해서 이 기업이 원전 관련 종목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건설주 중에서 안전한 종목은 DLENC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되니까 건설 쪽이 약간 그 연결성이 있고 미국 내에 뭔가 접점이 있다면은 또 내러티브하게 이렇게 막 확산되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DLENC? 네, 제가 그 지분 투자한 회사 이름을 검색을 해놨는데 네. 창을 잃어버려가지고 뉴스 찾아보시면 지분 투자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검색해보면 원전 주로 되니까. 분류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은 팀장은 건설 혹시 보시는 게 기업이? 종목은 이제 현대건설 현대건설? 올라갔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적당하지 그러니까 이유가 않을까. 뭔지를. 지금 뭐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국내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건설주들 최근에 기관 쪽에 대한 수급에 굉장히 양호하고 아무래도 선거철이다 보니까 공약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기는 합니다만 다만 공약들을 조금씩 잘 살펴보시면 이전만큼의 힘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구체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이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구체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선거 이후의 흐름들을 조금은 더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건설 쪽에서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스토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원전 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원전했을 때 함께 따라 올라가고 있는 현대건설이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 시공을 담당했던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시공을 담당했을 때 현대건설이 많으면 30%만 가져갔지만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과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절반 이상을 또 함께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뜻은 앞으로의 수익성이 함께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설계라든지 혹은 시공이라든지 조달 이런 내용들까지 함께 종합해서 보시면 저는 원전에 대한 사이클에서도 이제 현대건설이 함께 발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현대건설 하면 이 떠오르는 그 타이틀은 최근에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뭐 이미 그 구획별로 정해져 있고 뭐 어마어마한 또 맨날 그러잖아요. 부동산 개발하면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뭐 용산 기지창부터 해서 뭐. 하여튼 단군 할아버지는 자주 등장하시는 주식시장에. 예전에 이제 건설주 공부할 때 어떤 뭐 왕십리 쪽이라든가 뭐 압구정 이렇게 재개발했을 때 네. 그 재개발 수주를 누가 따냐라고 했을 때 확실히 현대건설이랑 삼성 E&A가 많이 따가는 모습들이고 삼성 E&A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삼성 바이오스 인적 분할 한다 또 모멘텀 얻은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와서 뭐 사실하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네. 분할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건설주는 정말 PF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아는 사람 저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네. 그 안에서 내가 변동성을 선호하면 뭐 중소형 건설주를 매매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기 싫다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재무가치 입각한 종목을 엄선하시는 게 중요해 보인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원전과 건설 이야기를 매칭시켜서 뭐 여기저기서 많이들 얘기했을 텐데 한 번 더 들어봤고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윤 팀장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